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7월 11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은 7월 10일 오후고요. 저녁이 다 돼 갑니다. 지금 이제 5시를 넘어서 저녁이 다 돼 가는데요. 요즘에는 저녁에 한 7시 넘어도 환하죠. 지금 여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되고 있고요. 장마가 늦게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또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날씨가 덥다 보니까 불쾌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컨디션 관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있었으면 하고요.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죠. 델타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또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델타 변이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해결이 될 그럴 상황이 아니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데 변이가 발생을 했어요. 처음에 발생을 했던 게 우한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고 나서 중국에서 퍼지면서 변이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알파 그리고 델타 이렇게 감마인가요? 어쨌든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로마자로 표기가 안 될 만큼 다양한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변이가 발생을 하고 쉽게 진정이 안 되는 걸 보면은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보기에는 역시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확실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빨리 좀 이게 해결이 돼 가지고 감기처럼 일상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병이 그로 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내년 그 중반 이후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좀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간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지 않습니까? 예전에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었는데요. 다들 결국은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죠. 어제도 이제 그 TV를 밤에 틀어보니까 오랜만에 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TV에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의 대사를 보면 그래요. 역시 인간은 어쨌든 또 인류는 해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그런 대사가 있죠. 역시 이번에도 늘 그래왔듯이 해답을 찾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최근에 저도 심각하게 느끼는데 기후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많은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계속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말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역시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구의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역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미래의 어떤 흐름은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10년 후에는 정말 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방송 시황 그리고 이제 종목의 관심 종목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수익률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525.83% 누적이 됐었고요. 2021년은 6월에
다시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69.60%가 되면서 이제 385.44%까지 누적이 되는데요. 7월도 괜찮습니다. 7월에도 또 좀 수익이 크게 난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은 흐름이고요. 이번 주에도 수익이 좀 크게 났었던 종목들이 있고 그래서 흐름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서비스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종목 추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하고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하고요. 문자만 받아서도 가능하니까 직장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평택촌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그리고 역시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에 유료 회원용 전용 게시판에 전략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장중에 문자 메시지 전달하고요. 주 1회 이상 음성 녹음을 해가지고 전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황 그리고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교육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녹화를 지속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실력이 계속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종목에서 수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의 실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좀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했죠. 코스닥이 좀 더 강했는데요. 코스피는 수요일부터 약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 하락했죠. 역시 양시장이 다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하락했어요. 이번 주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3250선 이상에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더 빠진다고 하면 3200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시 고점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3200을 다시 이탈해서 계속 빠지는 흐름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뭐 이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음성이 끊겼죠.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에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역시 개별주 공략은 계속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거의 모든 업종이 다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을 보고 종목을 선택하기는 조금 어려워졌고요. 뭐 굳이 업종을 꼽는다고 하면은 건설업 정도가 앞으로도 좀 볼만한 업종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건설업종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은 이제 테마주 정도, 테마주 쪽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가가지고 4천을 뚫어준다 그러면은 우량주를 접근을 해도 되지만은 지금은 뭐 우량주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지수 구간까지 왔죠. 그러다 보면은 개별주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은데요. 개별주는 계속 순환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정치인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코로나 테마주입니다. 델타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확진자 보니까 1300명대 후반이더라고요. 1376명 정도가 나왔던데 서울에서 500명 넘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400명 넘었고 인천까지 더하면은 수도권에서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최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 같지 않다. 다시 최대 수치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여름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코로나 쪽에, 코로나 테마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4단계 시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데서 2명 이상 같이 합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2명 이상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밖에서 2명씩 들어갈 수가 있겠죠. 뭐 크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풀어주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걸 타이트하게 조이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아무래도 뭐 효과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또 영업 못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제한, 그리고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이런 것들 단속이 심해지다 보면은 확진자 수는 다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0명대 아래로 다시 내려올 것 같고요. 역시 지금 문제는 추석 전까지 얼마나 이 확진자 수를 줄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석 되면 또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얼마 전 뉴스를 또 이제 뉴스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뭐 민주노총이 서울에서 기습 시위를 했다고요.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를 않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잘 협조를 해야 되는데, 뭐 민주노총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좀 어렵겠죠.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뭐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뭐 집회 자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뭐 심지어는 보수 쪽에서도 욕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시기에 8.15에 집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작년보다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꼭 이럴 때 시위를 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고요. 뭐 그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이제 그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정부의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방역당국의 어떤 정책에 좀 따라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참 아쉬웠던 게, 4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는 이제 거의 끝났다, 다 잡혔다, 자유롭게 생활을 해라. 그리고 여름이 오기 전에 뭐 그 문화 쿠폰이라든지 외식 쿠폰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정부에서 이제 자유롭게 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다시 또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런데 최근에 또 정부가 이 거리두기를 많이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를 않았어요. 자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뭐 충남 쪽은 아예 제한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이게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면은 경제적인 부분,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이 워낙 지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를 보면은 또 풀어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풀어줬다 다시 쪼였다, 계속 이걸 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뭐 케겔 운동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풀었다 쪼였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이라서, 뭐 그러다 보면 또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백신 접종을 빨리 완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그 정책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죠. 그런 것들이 정부의 어떤 그 지지율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백신 개발을 시작을 하고 나서 곧바로 접촉을 해가지고 백신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지금 최소한 50%에서 70% 이상 됐다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이 훨씬 편안하겠죠. 왜냐하면은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은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지금 뭐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큰 소리 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거죠. 어쨌든 백신 접종이 빨리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좀 해소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는 당분간 잡히기 힘들고요.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거예요. 뭐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정부에서 또 많이 제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접종을 한다고 해도 그래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나서 화이자의 그 항체 형성률이 60%대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이 변이 바이러스가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죠. 기존에는 이제 94% 이상 방어가 됐는데 지금은 6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상당히 아쉽고요. 이제 뭐 또 올해가 지나가면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다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역시 뭐 길게 보면은 잡힐 텐데 역시 당분간은 좋지 않다 그렇게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 정치인 테마 같은 경우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끌고 가는 종목들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쪽으로 집중을 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은 4개 골라봤습니다. 기존 종목들은 이제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인바이오젠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좀 상당히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자, 이날 급등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추천을 했는데 1차 가격이 3,200원이었어요. 3,200원 매수가를 전달했는데 매수가 안 됐어요. 뭐 3,220원까지 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냥 이제 급등을 했고요. 급등하거나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 종목은 뭐 조금만 내려오면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가능하니까 이번 주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을 골라봤고요. 두 번째 종목, 자, 인바이오젠도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시스웍, 이 종목도 코로나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자, 금요일에 급등을 했다 조정받았는데요. 이 종목도 뭐 충분히 내려오면 아래쪽에 접근해 보세요. 사실 단기 매매는 뭐 이 정도 분할 매수에도 충분합니다만은 어쨌든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골라봤고요. 자, 링네트. 재택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죠. 좀 움직이다 조정을 받는데요.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갔는데 링네트는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다시 또 직전 저점 정도 내려오면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을 골라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마젠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코로나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조정받으면은 아래쪽에서 역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4종목 골라봤으니까 다음주에는 관심 종목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테마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잘 고르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코로나 테마 중에서 괜찮은 종목, 가격 메리트 좋은 종목들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매도했던 종목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진시스템입니다. 자, 이 종목은 원래 목표 가격이 19,8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플러스 30% 목표였는데 목요일에 일단은 좀 끌고 가보자는 사인을 하고 나서 금요일에 자, 원래는 24,000원 전달을 했다가 좀 지지부진하길래 23,000원 넘어가서 23,000원이나 24,000원 둘 중에 먼저 오는 가격에 매도를 하자고 했는데요. 23,000원에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51% 15,200원에 매수한 겁니다.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51%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고요. 중요한 건 또 재매수를 시켰어요. 조정을 받길래 19,500원 1차 매수가를 전달을 했는데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좀 하락하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 하락하면은 선절 5% 짧게 보고요. 반등하면 20% 이상 수익 매도할 생각이니까 뭐 이 종목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매매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으면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계속 추천을 하고 있고요. 흐름이 괜찮습니다. 7월 들어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역시 합류를 하셔가지고 같이 좀 전략대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뷰티 사이언스, 자, 이 종목도 좀 추천을 했다가 짧게 수익 매도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뭐 수익이 얼마 안 났어요. 거의 2% 좀 넘게 수익이 났었는데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흐름이 좀 아쉽습니다. 이 종목은 원래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면서 다시 좀 그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인데 화장품 관련주예요. 그래서 조금 그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흐름이 나쁘니까 안 좋게 변하니까 곧바로 정리를 해서 뭐 크게 손실을 보지는 않았고요. 다양한 종목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면은 그때그때 맞게 빨리빨리 또 종목을 추천을 하니까 잘 그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 쪽에 그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단기간은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종목을 역시 그 고르기 어렵다, 그리고 시장에 대응하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은 합류를 하시면은 뭐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종목에서 수익 잔치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합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7월 11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택촌놈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